굿모닝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힐을 신을 때,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운동을 할 때 이 발목을 가장 쉽게 다치는데요. 오늘은 발목 통증의 가장 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발목이 그야말로 조금 얇으니까 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발목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마대사랑병원 변주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알아볼 질환이 발목 외측 불안정성인데요.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먼저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관절 손상 중에 제일 흔한 부위가 아마 발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 한두 번씩은 발목 이렇게 삐어 보신 네, 분들 많을 거고. 정말 많이 삐었죠. 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발목을 삐는 상황의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바깥쪽 인대가 손상이 되고 이렇게 붓고 하는데요. 뭐 삐었다, 뭐 접질렀다, 뭐 또는 이제 뭐 어디 이제 병원에 이런 데 가면 염좌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인대 손상이 되면은 관절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잠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손상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부위가 발목 바깥쪽에 인대인데 많이 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되면 이제 인대의 그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발목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골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네. 뼈도 자라고 염증도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그 외측 그 불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인대가 늘어나면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리로 오는 것 아닌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쳤는데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면은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발목은 대부분 바깥쪽의 인대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특히 그 앞쪽의 인대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다쳐 나가는데 발목에는 인대가 바깥쪽에 3개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앞쪽 인대, 뒤쪽, 중간 뭐 이렇게 인대들인데 이렇게 이런 인대들이 다치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신발이 너무 높아서 그런 신발 신고 다니니까 잘 넘어지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발목이 불안정해서 넘어지는 이유도 있는 거네요. 근데 왜 불안정한 거죠, 발목이?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불안정하다는 건 발목을 잡고 있는 인대가 다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인대가 다치는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심한 정도도 다르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우리가 발목을 그 염좌를 당하게 되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거든요. 네. 잠깐 그림을 보면서 구분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신발 신고도 저렇게 되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삐끗삐끗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우리가 1단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1단계는 인대가 이게 끊어지거나 파열된 상황은 아니고 무리가 가서 이렇게 좀 붓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아마 발목의 그 손상은 이런 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것은. 여성들은 특히나 높은 구두 신으면 저렇게 쉽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심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 이게 발목이 꺾였다든지 아니면은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그 턱이 높은 계단이나 길가에 그 보도블록 턱 같은 데서 헛디뎌서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조심해야 이런 경우에는 인대가 이제 조금씩 파열이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이렇게 아주 심한 끊어지는 손상이 돼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인대가 파열이 되는데 2단계를 저희가 한 3단계라고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픈데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심하지 않은 그 외측 불안정성인 경우에는 좀 부으면서 통증이 있다 많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쉬운 말로 퉁퉁 붓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그 피가 났던 것이 이제 멍이 드는데 푸르게 이게 멍이 들게 되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라면은 이런 초기 증상이 지나고 나서는 쉽게 뭐 좀 조심 안 하면 발목이 쉽게 이렇게 접질리게 되겠고 그러면서 시끈시끈 아프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삐끗하면 혹시 인대에 손상 간 거 아닌가 걱정하다가도 보면 괜찮게 돌아오는데 네. 인대가 손상이 가면 붓고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주 심한 손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병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진단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대가 끊어진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 쉽지 않지만은 특별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기계를 이용해서 진단하는데 인대가 만약에 끊어졌다면 관절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그림하고 이쪽에 보이는 그림하고 빨간 그 막대의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쪽 그 좌측에 있는 발목에 그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각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하게 되면은 발목을 이렇게 꺾어보고 당겨봐서 반대편하고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우리가 이제 3단계 정도라고 의심이 된다면은 MRA라는 검사도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그 연결성이 지금 없는 부위가 인대가 파열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발목이 참 내 몸에서 참 중요한데 이거 다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친 부위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첫째는 좀 이렇게 좀 올려놓고 압박붕대로 감아놓기도 하고요. 아이스백, 얼음찜질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그 적절한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일단 그 얼마나 다쳤나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심하지 않다면은 통깁스가 됐든 보조기 착용이 됐든 발목을 일정 기간 그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더 심하다면은 어떤 치료가 들어가게 되나요? 대부분 이제 심한 경우에는 2단계 이상의 손상일 경우에 이제 네. 후유증이 남고 통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만성적인 인대 손상과 관련된 그 통증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좋은 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들이 이제 우리 체외 충격파나 아니면 관절 깊은 데까지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염증하고 통증이 가라앉는다면은 재활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근력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붓기를 뺄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절 운동 치료를 하면서요. 좀 그 강도를 올려가면서 발목에 약해져 있는 그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번 삔 그 발목은 자꾸 이렇게 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밸런스 운동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재활 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또 지금 화면 보면은 반드시 가서 치료를 받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네. 아유 놔두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둘 경우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오. 발목울이나 관절염은 사실 이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심치 않게 그런 환자분들이 오는데 예. 만약에 3단계 정도의 손상이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면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잠깐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그 엑스레이는 그 아마 3단계 이상의 손상을 받았던 분이고 네. 방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 주위로 뼈가 덧자라면서 이렇게 심한 관절염이 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관절 사진을 보면은 안에 연골이 다 녹아서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얀 연골이 다 이쪽은 없죠. 위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를 한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 관절염이 오듯이 발목에도 관절염이 와서 치료가 이제 힘든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 그럼 경우가. 나중에 걷지도 못하시겠네요. 예, 저런 경우에 이제 아주 큰 수술을 하셔야죠. 이렇게 예. 걷게 되죠. 못 걷습니다. 너무 아파서. 아예요? 예, 너무 아파해서 나중에는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심하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목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질려서 삐는 경우에 통증이 잘 안 가라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관절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이제 수술은 관절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진 인대를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의 과정을 겪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어깨와 무릎과 마찬가지로 관절경 수술이 발목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또 자라있는 뼈 같은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수술을 관절경으로 하지 않고 절개한다면은 후유증이 많이 있고 재활이 좀 기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하고 끊어진 인대는 그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봉합을 해주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발목 바깥쪽으로 네. 작은 절개를 가고 이쪽 부위가 파열된 인대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끊어진 인대를 이렇게 봉합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목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목은 흔하게 다치는 부위거든요. 근데 평소에 조금이라도 조심을 하신다면 좀 덜 다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다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하게 보호를 하는데, 특히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처음 다치는 경우라면은 기부스와 같은 고정치료가 끊어진 인대를 붙게 하는데 네.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얼음찜질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염좌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통증이 있다면은 당연히 정확한 그 진단과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은 발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발목 외측 불안전성에 대해서 마대사랑병원 변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제오키 리포터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